자, 여기는 조선시대 정치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편합니다. 사화정치, 붕당정치, 환국정치, 탕평정치, 세도정치. 근데 어떤 문제지면 네 시기로 나눠요. 이 환국정치를 붕당정치가 변질된 걸로 해서 큰 틀에서 붕당정치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편의상 5개로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화정치, 우리 중학교 때 자세히 배웠어요. 선생님이 항상 지금 아래 링크 중학교 거 올리고 있죠? 더 자세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앞서 얘기했지만 압축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흐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래에 있는 중학교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가 사화정치입니다. 사화정치는 훈구파랑 살인파가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전쟁이에요. 훈구가 무엇이냐? 세조 기억납니까? 수양대군이라 불렸던 세조가 어린 왕이었던 또 조카였었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죠. 그거를 우리 계유정난이라 불렀는데 그 계유정난의 공신들을 훈구파라고 불렀어요. 다시 한번,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세조가 되죠. 이때 공신들을 훈구라 부릅니다. 근데 왕을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별의별 쓰레기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넘의 여자 빼앗기도 하고 땅 빼앗기도 하고 자기 노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 짓을 하니까 왕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살인파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어디 앉히냐면 삼사라는 곳에 앉혀요. 삼사 기억나나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주로 언론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관리들의 잘못 같은 거 비판하고 왕한테 쓴소리하고. 그래서 살인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누굴 비판하냐면 훈구를 비판합니다. 전하, 훈구파들 쓰레기들이에요. 훈구파들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도 안 돼요. 막 공격을 하니까 훈구파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훈구파가 살인파한테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살인파가 입은 피해를 사화라고 합니다. 총 4번의 사화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1, 2, 3, 4. 그래서 요 4가지가 시험에 잘 나왔었죠. 근데 4가지 4번 저 터지고도 살인파가 승리를 해요. 걔네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무한정 배출이 되거든. 우리 무한리필처럼 먹으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살인파 죽여도 계속 나와. 서원이라는 학교에서 계속 배출해주고, 향약, 마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지방 마을에서 그 마을의 약속을 지정하거든. 이걸 살인파들이 주도하면서 자기들 힘을 키우고 서원을 통해서 자꾸 배출되면서 살인파들이 죽여도 계속 나오고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사화 배웠잖아요. 연산군 때 2번의 사화가 있었죠. 연산군 때 살인파였던 김종직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거든. 이미 김종직은 살인파인데 이 글 쓰고 죽었어 이미.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의제라고 하는 중국 황제가 있습니다. 얘가 신하한테 맞아 죽어. 그래서 신하한테 맞아 죽은 중국 황제를 조문, 애도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신하한테 죽은 걸 애도하는 걸 김종직이 적었잖아. 이걸 훈구파가 본 거야. 봤더니 연산군한테 꼰지르는 거지. 전하, 김종직이 살아생전에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의제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은 네 할아버지인 세조 비판하는 거야. 씨발, 어? 세조, 네 할아버지도 단종이라고 하는 왕 죽이고 신하가 되었잖아. 왕이 되었잖아. 라고 하면서 김종직이 이 의제를 단종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하,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어서 의제가 죽은 걸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종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연산군, 네 할아버지 욕한 거라고 알아들어? 해가지고 연산군이 빡 들어가지고 살인파를 죽여버리죠. 김종직은 관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베버립니다. 부관참시라고 하죠. 2번째 갑자사화입니다. 폐비 윤씨 사건이 원인이 되었어요. 윤씨성을 가진 왕비가 쫓겨났어. 이게 누구냐면 연산군 와이프예요. 연산군 와이프란다. 연산군 엄마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윤씨인데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약 먹고 죽었거든. 근데 이거를 연산군이 어렸을 때 안 알려줬어. 연산군이 이게 또라이라 가지고 이 새끼 지 엄마 죽은 거 하면 상또라이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또 꼰지릅니다. 연산군, 전하, 네 엄마 어떻게 죽은지 알아? 네 엄마 사약 먹고 죽였어. 해가지고 연산군 이 또라이 새끼한테 꼴을 찔러가지고
연상군 빡 돌아가지고 씨발 내 엄마가 사약 먹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사약죄라고 한 새끼들 다 불러와 해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이때 한명회라고 하는 권력자도 이미 죽은 상태거든. 걔도 관에서 꺼내가지고 역시 대가리를 자르는 부관참시를 가하죠. 이거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관상이죠. 참고로 패비윤 씨가 죽으면서 연상군 되게 안타깝게 여겼을 것 같아. 어린 아들 남기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상군은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궁궐 넘어서 시내 나가가지고 막 피자방 가서 놀기도 하고 술집 가서 10대 새끼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심지어는 하도 또라이 짓을 하니까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었어. 이 사람은 왕을 3명이나 모셨거든. 할아버지야. 그래서 보자 못해가지고 연상군한테 따져. 야, 이 연상군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보다 한 말씀 하는데 응? 너 같은 또라이도 없어 씨발. 응? 네 선조들 내가 다 모셨는데 넌 진짜 상또라이야 해가지고 왕한테 대듭니다. 그러니까 연상군 빡 들어와가지고 김처선 이 새끼 팔다리 잘라버리고 혓바닥 잘라서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폭군 역할을 했던 게 연상군이고 성리학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하들이 연상군 쫓아내고 중종을 왕위로 앉히거든요. 이거를 중종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반정이 쿠데타죠. 얘를 몰아내고 얘를 왕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중종은 쓰레기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 때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소문이 났던 조광조를 불러드립니다. 이름이 되게 바른생활이잖아.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을 합니다. 현련과라 해가지고 살인파거든. 살인파, 지방에 살인들 널려 있잖아. 똘똘한 애들 불러들여요. 자기랑 같이 일하려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불러도 되는데 과거도 3년에 한 번씩 뽑거든. 더군다나 33명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현량과를 해가지고 추천자를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위훈삭제라는 걸 주장을 해요. 가짜 공신들을 삭제합시다. 전하, 제가 CCTV 돌려보니까 이 중종반적 때 공신들이 있다 하는데 내가 CCTV 돌려보니까 이 새끼들 중종반적 일어났을 때 반정에 같이 참여 안 했어요. 이 새끼들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라면 처먹고 이게 CCTV도 나와 있어요. 가짜 공신들 삭제합시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가짜 공신들 가만히 있겠어? 오이씨, 조광조 개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네 해가지고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파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자로 주초위왕을 씁니다. 그리고 꿀을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갉아먹게 해. 그리고 왕기관을 지목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다 보니까 이파리에 주초위왕 벌레들이 갉아먹고 구멍 뻥 뚫려 있잖아. 야, 이게 뭐냐? 주초위왕 이게 뭐냐? 해석해봐 했더니 챗 GPT에 검색해보니까 전하 챗 GPT 결과 주초는 조를 말합니다. 한자를 합치면 조가 되거든. 조씨가 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하 이거 상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조씨가 왕이 된다는데 이 말은 너 죽이고 이 새끼가 왕이 된다는 거야. 병신아 알아들으라고 해가지고 중종이 뭐라 씨발 해가지고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을 또 대거 죽이거나 쫓아내버리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기묘사화이죠. 그러다가 중종이 죽었어. 중종이 죽을 때 인종 아니면 명종이 왕이 되거든. 라이벌이었어. 근데 이 인종의 친척들, 명종의 친척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인종의 외갓집 친척들과 명종의 외갓집 친척들이 중종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웠어. 그러다가 인종이 먼저 왕이 되죠. 그래서 잘 됐어 개새끼들 뒤져라 졸라 칩니다. 근데 인종이 또 금방 죽네. 니들 우리 쳤지? 씨발 해가지고 명종의 친척들이 인종 또 쳐버립니다. 그래서 중종의 뒤를 이어서 인종과 명종의 외척들끼리 서로 왕위를 주고받으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살인파들이 또 졸라 많이 죽어요. 이거를 을사사화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화 4가지. 우리 암기하나부터 배웠죠? 무오사화. 연산군이 할아버지 욕하는 걸 알았어.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무오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은 걸 알았어. 무오라! 어머니 그렇게 죽었다고? 어머니 원수를 갚자! 어머니 원수를 갚자. 그리고 중종이 조광조 죽이려고 이파리 조작한 거 딱 봤어. 이런 씨발 이런 기묘한 일이? 기묘사화. 치고받고 싸웠어. 승리를 거두면서 외친 소리 을사! 을사사화. 비웃지 마세요. 4가지. 무오라
어머니 옷을 갚자. 이런 기묘한 일이 있어요. 이거 네 가지. 사화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리를 거둔다? 살인파가 이것 덕택에. 그래서 그들이 붕당을 결성합니다. 지들이 붕당을 나눠가지고 지들끼리 경쟁해. 이것을 붕당 정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는 붕당은 지금쯤 정당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처럼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 이게 붕당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는, 되게 좋은 거야. 어떤 외구가 쳐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A 붕당은 바나나를 주십시오. B 붕당은 초코파이를 주십시오. 서로 경쟁. 다른 거잖아.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야. 죽이지 않았어. 선의의 경쟁이거든. 이것을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붕당들 나와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흐름만 알면 돼. 선조 때 붕당이 처음 등장합니다. 2조 전랑이란 자리 때문에 등장을 해요. 이 자리가 왜 좋냐면 이 3, 4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었어. 그 자기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거든. 이거 차지하려고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선조 뒤를 이어서 광해군이 등장했네. 선조 때 중요한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우리를 도와줬던 명이 있었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너무 약해졌어. 이 분위기를 타서 위에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졸라 세졌어. 그리고 이때 우리 조선이야. 근데 문제는 후금이 세지면서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잖아. 그래서 우리 조선에 도와달라고 그랬어. 이때 왕이 광해군이거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 도와줘, 명나라 도와줘야 되는데 위에 후금이 너무 센 것 같아. 대세는 얘네거든. 얘네한테 명나라를 도와서 전쟁하자니 좆될 것 같거든. 씨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양다리 걸치자 해가지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것을 중립외교라고 불러요. 어떤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 이거까지 잘했어. 근데 광해군의 실수가 이거예요. 폐모살제. 어머니를 쫓아내고 형제를 죽여버렸어. 이 광해군에 이 선조의 새엄마가 들어오거든? 선조의 와이프, 새 와이프인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새엄마잖아. 여기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났네? 얘가 그 유명한 영창대군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동생인 거지. 조그매가지고 졸라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항상 광해군은 이 어린 동생을 너무 질투한 거야. 아빠가 쟤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반쪽짜리 동생이잖아. 근데 광해군이 몹쓸 짓을 합니다. 이 새엄마를 쫓아내버리고 궁궐에 가둬버려. 그리고 이 동생 있죠? 영창대군. 얘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였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방에 가둬놓고 아래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뜨겁게. 그러니까 아 뜨거 하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피아노를 치죠. 영창 피아노, 영창! 졸라 뜨고 영창 피아노! 막 졸라 쳤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것이 영창 피아노. 그리고 찜질방 문화. 이것이 그 유명한 폐모살제입니다. 내가 하고도 좀 쪽팔린데. 자, 성리학 국가예요. 유교 국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했죠. 그래서 엄마를 쫓아내고, 물론 계모지만 동생을 죽여버렸어. 이때 광해군은 북인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서인이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고 인조를 왕으로 앉힙니다. 이것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중종반정이었었죠? 여기는 인조반정. 그래서 서인이 권력 잡았어. 근데 광해군은 중립외교했죠. 아까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했죠. 근데 이 서인은 대의 명분 같은 걸 중시해. 명분, 의리. 어느 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돼?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한테 빡쳐 날렸어요. 그 후금이 기분이 좋겠어? 개새끼들 나한테 가운데 성과를 올렸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해가지고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그 사건이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우리 인조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 앞에 대가리를 찍죠. 항복하죠. 삼전도의 굴욕 기억나나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한테 항복을 했어. 그래서 씨발 족같네. 대가리 피도 나고 졸라 아픈데. 이게 개치욕. 항복은 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개새끼들 해가지고
아들이었던 효종 때 청나라를 보복하기 위한 북벌을 준비하죠. 서인 정권이 계속 이어져.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네. 현종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됐냐면 효종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인조한테 또 젊은 여자가 있었거든. 얘가 젊다 보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얘가 살아있는 거야. 현종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얘가 상복을 얼마나 입는가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예성논쟁이라 불러요. 그래서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인조의 와이프가 상복을 몇 년 입는가 의견이 달렸어. 남인은 3년 주장했고 서인은 1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인은 이걸 주장한 거야. 아니 효종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당연히 3년이지. 근데 서인은 꺼지세요. 효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라면 3년 주장하겠지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즉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면 족합니다. 근데 서인들이 힘이 세니까 막 왕이 된 현종도 서인 편을 들어준 거지. 근데 또 일이 생겼네. 이번에는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네. 얘한테 엄마가 죽은 거죠.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해? 얘가 아직도 살아있네?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을지 몰라요. 조대비라고 그러거든. 자의대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얘가 또 상복을 얼마나 입을까? 그랬더니 남인은 이번에도 야 효종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1년에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은 아니다. 둘째의 와이프가 죽었기 때문에 9개월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효종이 이때쯤 좀 시간이 지났거든. 첫 번째는 왕이 되자마자 서인 눈치 보냐고 얘네 편을 들어줬는데 보자 보자니까 괘씸하거든. 우리 아버지 둘째라고 깜보네 이 개새끼들 서인 새끼들. 이번에 남인 해가지고 이번에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때 서인이고 이때 남인이지만 상대당을 죽이진 않았거든. 서로 의견이 다른 거 한 번은 이쪽 한 번 이쪽 편 들어줬을 뿐이거든. 이것을 예성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의랑 관련된 논쟁을 벌였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죠. 죽이지 않았죠. 이런 것을 붕당정치라고 부릅니다. 견제랑 균형을 이루는 라이벌 경쟁 구도의 정치. 근데 이게 변질돼. 붕당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변질돼. 우리 변질이라는 표현 우위에 많이 쓰잖아. 우위가 변질되었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붕당정치가 썩은 정치를 환국정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이 권력 잡은 붕당을 급격히 바꾸는 거야. 야 이번에는 니들이 해. 오씨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 빡 날리고 이번엔 니가 해. 이 새끼도 좀 커졌는데 빡 날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왕이 장난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대당을 죽여버려. 하나당을 독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총 3번 있었어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3번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남인이 권력 잡았었죠. 근데 남인의 대갑 중에 허적이라고 있거든. 이 대감이 자기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비가 왔나 봐. 근데 왕이 얘 좀 사랑해가지고 야 내가 쓰는 왕이 쓰는 여기 천막 비 오면은 비 흘러낼 수 있게 하는 기름 천막이 있거든. 허적대감 빌려주라 그랬거든.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봤더니 창고에 없어. 알고 봤더니 이 허적 새끼가 지가 셀프로 왕이 피곤할까봐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 해가지고 지가 가져다가 쓰고 앉아있네. 왕이 졸라 열받은 거지.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서인한테 이 새끼들 싹 죽여버리고 서인의 권력을 몰아줍니다. 이때 서인의 왕비가 이제 인현왕후라고 있었거든. 조광지처는 아니지만 거의 조광지처 삘이에요. 되게 참하고 선생님 곱고 이쁜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인이 한번 권력 맛을 봤다가 뺏겼잖아. 너무 달콤하거든. 그래서 장희빈이라고 하는 당대의 미인을 준비합니다. 왕조실록에 여자 이쁘다라고 표현 별로 안 하는데 장희빈은 이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진짜 이뻤나 봐. 너처럼 이뻤나 봐. 장희빈. 그래서 장희빈을 미인계에 써가지고 숙종이 남인 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인 싹 죽여버리고 인현왕후도 쫓아내버리고 남인한테 손을 들어줍니다. 권력이 이쪽으로 간 거지. 근데 여자 미모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거든. 또는 성격이 좀 개팍해. 그래가지고 장희빈이 실증이 난 거야. 그 인현왕후 뭐하고 나 가서 봤더니 막 기타 치면서 숙정
보고 싶은 숙정 I love you I love you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정이 역시 조광지처가 최고구나. 조광지처가 좋더라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인연왕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가고 장희빈한테 실증이 난 거지. 더군다나 장희빈이 숙종이 인연왕후를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저주를 퍼부은 거야. 저주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 부적 만들고. 이 소문 듣고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랬고 장희빈이 숙종이 장희빈한테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리고 다시 서인한테 권력을 주죠.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권력을 주고 갔는데 문제는 상대 분당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희빈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 사약을 먹이는데 아주 독한 여자라서 사약도 안 먹으려고 그래. 씨발 꺼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가리를 펴려가지고 강제로 털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스탑! 전하 죽을게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 아들 세자잖아. 딱 한 번만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도 엄마 죽게 생겼으니까 울고불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숙정도 보니까 한때 사랑했던 여자잖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장기빈이 세자도 엄마 해가지고 오는데 세자죠 딱 하고 숙종과 눈이 딱 마주치죠. 너의 대를 끌어놓겠어 해가지고 손을 딱 아래로 가가지고 뿌지직 거시기를 두두둑 뜯었다라는 야매 역사에서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애는 장희빈 아들 같아. 엄마 죽는다고 울고 가고 있는데 엄마가 두두둑 뜯어버렸으니까. 걔가 누구냐면 경종이에요. 여기 영조도 나오는데 원래 영조 엄마는 최씨성을 가진 무술이야. 무술이 궁궐에서 시중드는 아주 찬한 신분이거든. 그래서 경종이 왕이 됐냐 영조가 왕이 됐냐 숙종 뒤를 누가 이을지 두어서 또 경쟁 구도가 붙은 거야. 근데 얘는 찌질한 신분이고 얘는 엄마는 사양 먹고 죽었지만 이미 세자로 책봉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종을 지지하는 서론과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으로 나눠집니다. 이 서인이. 근데 누가 왕이 됐냐면 경종이 왕이 됐어. 아무래도 여기가 왕족이잖아. 근데 문제는 엄마가 그 거시기를 뜯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영조가 왕이 되기 전이죠. 왕이 된 경종한테 선물 줬대. 게장. 근데 게장을 먹고 경종이 갑자기 죽어버려. 그 사람들이 수고수고 되겠지. 이거 영조가 독살했네. 이 맛있는 게장 먹고 죽을 리가 있어? 거기다 독을 탔겠지. 해가지고 영조는 경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도 부담스러운 거야. 사실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경종 죽이고 왕이 된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된단 말이야. 더군다나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반란도 일어났어.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영조는 항상 긴장하죠. 반란까지 일어났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붕당끼리 나오다가 반란도 일어나고 왕권도 위협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탕평이구나. 그래서 특정 붕당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이게 왕권에도 위협이 되는구나.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자. 그래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쓰자. 너무 한쪽만 편애하지 말자. 이게 탕평 정치예요. 그래서 영조는 탕평비를 만들었어. 성균관 앞에 딱 만들었고 탕평 팔아 해가지고 야, 나 특정 붕당 안 쓸 거야 이제. 중립적인 애들만 와봐. 앞으로 니들이 탕평파야. 나랑 같이 일해. 탕평. 이조전령 자리를 줄입니다. 권한을 줄인 거야. 아까 붕당 정치 시작이 요거 때문이었었잖아. 그래서 얘네들 권한을 줄여버려. 그럼 들 싸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붕당 어디서 계속 배출하는 거야? 서원에서 계속 배출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확 줄여버려요. 한마디로 붕당이 근거지를 아예 없애는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합니다. 균역법 뒤에 배워요. 그리고 가혹한 형벌 없애고 법전 편찬했었고. 근데 영조는 난 졸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 아까 고추 뜯게 난 경종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불쌍한 게 영조 같아.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사도 세자야. 세자란 말은 다음에 뒤를 이을 왕으로 약속된 사람이잖아. 근데 아버지였던 영조가 죽입니다. 그래서 사극 봤죠? 영화 사도 세자 있잖아. 사도. 여기에 자기 아들 집어넣고 왕이 직접 죽으라고. 왜 아들을 죽였을까? 맞아요. 영조는 신하들 눈치를 많이 보거든.
왕이 될 수 없는데 신하들이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도 똘똘해가지고 또 행동거지를 잘해가지고 흠이 없길 바랬거든. 근데 어렸을 땐 충족했었나 봐. 꼬맹이였을 때 아주 유치원 다닐 때쯤인데 시를 적었는데 졸로 잘 쓴 거야. 그래서 신하한테 읽어보라고. 야, 네 아들이 쓴 거야. 나 바본가? 내 아들 자랑하고 있네? 아들 막 자랑하고 그런 게 기록이 나와. 근데 얘가 크면서 아버지 기대랑은 어긋나게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는 글 공부보다는 무인의 기질이 강했었던 거지. 지금 시대에 살아났으면 뭐 연예인하고 그랬을 텐데 이때는 글 공부 시대거든. 그게 취미가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왕이 혼내키겠지. 야, 이 새끼야! 신하들이 보고 있잖아.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아바마마 쪼른 거야. 아빠 볼 때마다 공부 좀 하라고. 아바마마 가가지고 책 피다 말고 요 아래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마다 신하들도 뭐라고 해.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아버지만 보면은 오줌 찌르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맨날 혼나키니까 그러니까 정신줄 나버린 거야. 신하들도 막 죽이고. 핸드폰 중독 빠져가지고 핸드폰 없으면 막 스마트폰 없으면 막 중독 증상 보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 기대도 어긋나고 신하들 눈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죽이니까 죽이라고. 그래서 얘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이름이 이산.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가 이 사도세자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얘도 막 울고. 그 물어봤대.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군요. 죽이세요. 방군 행세가 독해요. 죽이세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해요. 죽이세요. 근데 얘는 울고 난리가 났지. 할아버지 마봐. 우리 아빠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영조 하는 말이 그럼 네가 죽을래? 아니에요. 죽이세요. 해가지고 죽입니다. 붕괴 죽여. 몇 날 며칠. 관이란다. 디즈 뚜껑을 열었더니 손톱이 다 뒤집혔대야. 살고 싶어도 꺼내달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게 사도세자고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사도. 이 역할을 했던 애가 유아인이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됐죠. 정조. 그러니까 정조는 아버지 죽은 걸 직접 봤어. 신하들 눈치도 봤고 할아버지 눈치도 보고 눈치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지. 더군다나 머리까지도 DNA가 아주 좋게 이어받았네. 우리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조선 후기는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써. 옛날의 영광이 부활했다. 그래서 얘도 탕평정치 했어요. 그래서 외척 제거해. 외척들이 깝쳐가지고. 그리고 이때는 노론이 대빵이거든. 얘네들이 대빵이거든.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얘네뿐만 아니라 소외당했던 요런 애들도 데려다 써요. 남이 데려다 쓴 게 특징이야. 대표적인 남이 누가 있었냐면 정약용. 그래서 그 당시 또 다른 천재 정약용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게 정조. 참고로 정약용 쭉 이어진 연예인이 있다고 그랬었죠. 선생님이랑 얼굴이 거의 비슷한 정혜인이라고 있죠. 정혜인. 매력적인 배우예요. 선생님보다 약간 2% 부족하게 생겼지만 선생님 좋아합니다. 정약용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정치합니다. 규장각 만들어요. 세종대왕이 싱크탱크, 브레인들 집현전 있었죠. 얘는 규장각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들 전국에서 33등 안에 든 천재라고 그랬잖아. 걔네들 재교육시켜. 심지어 정조도 교육시켜. 이 전국 33등보다 정조가 더 똑똑해. 그래서 여기서 막 토론해요. 심지어 이 천재들도 막 토론에 지쳐가지고 도망가는데 지치지도 않아. 어디 가려고 그래. 토론해야지. 24시간 토론합니다. 근데 정조는 신하들이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반란도 일어나고 별의별 짓 다 일어납니다. 정조 죽이려고. 그래서 정조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활도 졸라 잘 썼어요. 50발 쏘면 몇 발 맞췄다 그랬어? 49발. 한 발도 일부러 안 맞췄어. 장군들 눈치 보일까 봐. 그래서 어떤 겸손의 미덕까지 갖췄던 완벽했던 사람. 이거를 소재로 만든 영화 영린. 그래서 얘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자기를 노리는 애들이 많아서 자기만의 군대 장영영을 두었죠. 조선 후기의 군대를 다 신하들이 틀어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자기만의 아지트 수원화성을 만들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법전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요것들은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역사가 안타까우려고 이 정조가 죽습니다. 이른 나이에 독살당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죽으면서 어렸던 순조가 왕이 돼요. 근데 또 어린애 이 어린애들 3대에 걸쳐서 한 60여 년간 어린 왕들이 즉위를 하게 돼. 왕이 어리니까 못 모르잖아. 그러니까 외갓집 친척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왕의 외갓집 친척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안동 김씨, 풍양주 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말아먹는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아까 여기도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붕당 하나가 잡은 거야. 뭐 노론 이런 애들이 뭐 서론, 남이 이런 붕당 하나가 잡은 건데 여긴 붕당도 아니고 누가 잡은 거야? 아예 특정 소수 가문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수가 권력을 잡은 거죠. 폐해가 심각해. 얘네가 그 당시 최고 권력 기구였던 비변사 배웠죠? 나라를 여기서 다 결정하는데 얘네들 다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군대도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왕권 약하죠. 그래서 과거 시험도 개판. 김구 알아요? 김구도 과거 시험 몇 번 봤지만 이 당시여서 떨어져. 그리고 매간매직도 성행하여. 매간매직이 뭐야? 관직을 돈을 주고 파는 거야. 보령시장 하려면 한 5억쯤 찔러주면은 사는 거야. 이게 매간매직이라고 그러죠. 돈 주고 관리가 된 애들이 정상이겠어? 그런 새끼들을 오리라 부르죠. 탐관오리, 쓰레기 관리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탐관오리들이 많으면서 전국적으로 꽥꽥꽥꽥꽥꽥꽥 소리가 들리죠. 이런 시기가 세도정치기. 이 새끼들이 5억 투자했잖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삥 뜯겠어? 백성들. 그래서 그 당시 세금이 3정인데 요 세 가지거든. 이것을 개판으로 굴립니다. 뒤에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군정만 소개해주면, 군정은 고추 달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였거든. 원래 요 나이만 걷어야 되는데 깐난아기한테도 세금 매기거나 심지어 죽은 아버지한테도 세금 매기는 거야. 요 대상도 아닌데 그럴 정도로 개판을 운영한 거죠. 이 군정이 개판으로 운영된 것을 본 사람이 누구야? 아까 나왔었던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어떤 마을 가다 보니까 부부가 서 있었다 그랬죠.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를 싹둑 자르죠. 피를 철철철 흘리고 졸라 아파하고 아우 씨발. 와이프도 아우. 그래서 자기 생식기를 자기가 잘랐어. 슬퍼하면서. 왜 잘랐냐면 이거 안 내려고. 가난하게 있다라고 세금 뜯어갔어. 뒷산에 아버지 묻혀있는데 남자라고 또 뜯어갔어. 못 내니까 소를 끌고 가네. 씨발 족같아 해가지고 잘라버린 거야. 너라면 이거 자르고 살 수 있겠어? 이것도, 그 사람들 이거 잘라가지고 빙빙빙 돌리면서 반란이 일으키죠. 그게 뒷부는 배울 것이고. 이 쓰레기 시기가 조선이 망하게 되는 세도정치기입니다. 선생님 좀 자세히 했어요.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자세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세요. 자, 관련된 자료 좀 볼게요. 서원입니다. 서원. 아까 사림 계속 여기서 배출했죠? 나중에는 붕당도 계속 여기서 배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소수서원, 최초로 사액받았습니다. 왕이 직접 액자를 여기다 내려준 거야.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액자를 딱 줘요. 액자를 주면은 왕이 여기다 토지도 주고 책도 주고 재산을 줘.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이고. 자, 붕당정치가 있고 변질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보면 이조전랑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서 반대하고 또 여기도 반대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 놈은 동쪽에 살았고 한쪽 놈은 서쪽에 살아가지고 동인 서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집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붕당의 형성. 그래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붕당이 쪼개져서 영조가 나중에 이거 줄이죠. 권한을. 자, 요거 붕당정치 쌤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선조 때 이조전랑 두고서 둘로 쪼개졌죠. 광해군은 북인하고 같이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인조반정으로 북인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남인 아니면 서인 경쟁이죠. 이 둘이 치고받고 치열하게 경쟁한 것이 예속 논쟁이었어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의 힘을 손을 들어줬죠. 두 번째, 이번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이번엔 남인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다가 숙종 때 환국정치가 있죠. 그래서 남이 깝치니까 한 번에 여기 손 들어줬다가 장희빈을 통해서 이쪽, 다시 인현왕후 쪽, 이쪽
그래서 마지막은 서인이죠. 마지막 손잡았을 때 이 남의 새끼들한테 권력 가니까 깝치잖아. 아, 이 새끼들 죽여 말어.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새끼들 죽여버리자. 노론. 봐주자. 소론. 그래서 소론이 밀었던 애 경종. 뜯기네. 영조 밀었던 애들. 그래서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애들이 애기 때문에 얘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얘네 눈치 보다가 아들이었던 사두세자마저 죽여버리고. 그 정조도 이 노론 눈치 보다가 활 연습도 하고, 얘네 군대 장악했으니까 장용영 만들고 아지트 수원화성 만들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성과 황국의 차이점, 죽이진 않았다, 죽이기 시작했다. 이게 영조예요. 실제 그 당시 얼굴이야. 그때 그린 거야. 얼굴 꼬장꼬장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1등이에요. 뭐가?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재임 기간도 길어. 왜 가능했냐면 소식했대. 딱 봐도 소식한 거 같죠?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선생님 요새 원래 소식 좀 하다가 요새는 그냥 방학이라서 풀려가지고 왕창 대식하고 있어요. 어제도 닭강정 시켜 먹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데 졸라 맛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조처럼 소식해야지 오래 살아요. 그리고 탕평비 세웠다 그랬죠? 영조가 성균관 앞에. 그래서 두루 사랑하라. 그리고 정조. 요거는 나중에 그린 그림이에요. 실제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 그러죠? 이건 훗날 그린 거라서 가짜야. 이 사람이 만든 게 수원화성. 이게 또 엄청나다 그랬었죠?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어서 들어봤어요? 그걸 통해 만들었고, 벽돌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했었다 그랬죠? 책임제, 실명 책임제. 오, 잘했네. 누가 있어? 갑돌이? 씨발, 이거 누가 한 거야? 갑돌이? 일로 오라 그래. 싸대기 돼. 해가지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은 무급, 공짜로 노동을 시켰는데 우리 역사 최초로 돈을 줬다 그랬었죠.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 상업적인 목적, 미적인 거 다 갖춘 최고의 성, 수원 화성입니다. 요새 수원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여기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들어서면서 수원 괜찮아요. 여기 유명한 음식이 갈비 무슨 닭갈비인가? 아닌데. 아무튼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뭐인가 하는 거 있잖아. 왕갈비 통닭. 왕갈비 통닭인가? 아무튼 그거. 그 영화 이름이 뭐지? 극한 직업에 나오는 게 그 수원이에요. 자, 세도 정치 때 특정 가문이 권력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주 씨. 여기 보니까 여기 대구 서씨라고 있나 봐. 얘네도 권력 좀 잡았네.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는 안동 김씨랑 풍양주 씨 얘기 많이 하죠. 사화 정치. 훈구랑 사림의 대결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무오사화. 무오라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갑자사화.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그 다음에 중종 때 이런 기묘한 일이. 명종 때 일사.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었죠. 그래서 사림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붕당을 형성했죠. 그 시작은 이조전랑을 두고서 갈라졌습니다. 이때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건전한 라이벌이었었죠.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이 손잡았다가 인조반정으로 서인들이 쭉 잡고 예성 논쟁으로 상복 때문에 서인이 한 번, 남인이 한 번 주고받죠. 서로 건전하게 의견만 다를 뿐이지 경쟁하던 시기 붕당 정치예요. 근데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죠. 썩었죠. 이것을 환국 정치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한 명이에요. 숙종 때. 별명이 카사노바.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서인이 남인이 잡았던 걸 서인한테 줬다가 장희빈은 미인계에 통해서 남인 줬다가 다시 서인으로. 그리고 서인이 잡은 김에 남인 새끼들 손봐줘야 되겠어. 죽여버려. 노론. 봐주자. 소론. 소론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을 지지하고 영조는 노론이 지지해줬죠. 근데 경종이 됐지만 금방 뜯겨서 죽였죠.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고 탕평 정치를 하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으로 왕이 직접 누르는 거였죠. 그래서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거야. 탕평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탕평비, 탕평파, 그리고 붕당의 근원이었던 거 줄이죠. 그리고 균역법 뒤에 배웁니다. 그리고 아들 죽였죠. 그리고 손주였던 정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탕평 정치. 그래서 남인 많이 썼다 그랬죠. 정약용. 그리고 이런 거 만들고 교육시켰고
수원화성 아지트 만들었었죠. 요거 나오면 정조. 그러다가 우리 역사가 망하려고 뛰어난 정조가 죽으면서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죠.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하죠. 그래서 과거제도 개판, 관직을 돈 받고 팔어, 그런 관리들을 탕관오리라 부르고 삼정을 통해서 삥 뜯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정이라 했고, 특히 군정의 폐해가 심각했었고 장약용이 충격적인 걸 봤는데 꼬추를 자르는 모습을, 또 이걸 빙빙빙 돌리는 반란의 모습을 봤었었죠. 그리고 시를 적어요. 이 시의 제목이 애절양, 수능에도 나옵니다. 고추, 아니다. 고추에 자를 점, 슬퍼할 애, 고추를 자르면서 슬퍼한 시. 세상에 이런 시가 있어. 우리 역사의 아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사림과 붕당이 계속 배출되었고, 이조 전령 때문에 갈라졌고, 그리고 이 흐름은 앞에 했으니까 생략. 그래서 영조, 탕평비, 탕평파, 탕평채도 있어요. 비벼 먹었어. 비벼 먹어봐, 섞였어. 너네 먹었지? 이제 너희도 섞으는 거야. 싸우지 마. 하면서. 그리고 정조, 수원화성이란 아지트를 만들었었죠. 세도 정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